지금 대통령을 향한 신병 확보 경쟁이 점입 가경인데요. 오늘 오전에 공수처와 경찰이 합세한 이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어떤 걸 조사하시려고 있는 건가요? 수요일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출석입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공조본부의 출석 요구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요. 저희가 이 공조본부의 출석 요구서를 볼 수가 없죠. 앞서 보신 대로 공조본부 관계자가 이 출석 요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다 불러줬기 때문에 저희가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의 혐의를 적시했고 18일 오전 10시에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최병호 위원님. 네. 저는 출석 요구서 저렇게 언론에 다 공개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고요. 지금 그 공조본부든 검찰이든 수사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 수사에 일반적으로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내란죄다 뭐 그러면 이런 혐의를 수사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을 꼭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법 처리로 딱 끝내는 이런 수순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뭐 과거 모든 큰 대형 사건의 수사가 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에 출두하든 아니면 공조본부에 출두를 하든 간에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는 건 이미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 군 수뇌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완벽하게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가서 아마 통치행위론이나 뭐 본인이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주장을 할 텐데 그러면 뭐 굳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지금 먼저 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근데 검찰과 공조본부가 경쟁하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뭐 출석 요구서를 뭐 거의 반공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그 수사의 원칙 뭐 이런 데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앞서 나간 결과로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공조본부가 이렇게 언론에다가 대통령의 혐의가 뭐다, 그리고 언제 우리는 소환한다, 이게 소환장 내용이다라고 불러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아마도 검찰과의 그런 경쟁이지 싶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이 공조본의 서류 전달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소관이 맞습니까? 라면서 아니,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수령을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경호처까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총무비서관실로 공수처가 특급 등기를 발송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일단 저희들이 특급 등기로 부품을도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는 언제 받는 날짜로 보내셨나요? 오늘 아마 될걸요? 특급으로 갔으니까. 재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신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합니다. 설조한 변호사님. 네. 특급 등기로 그러니까 시간상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낸 다음에 이렇게 또 대통령실도 가고 관저도 가고 거기 있는 기자들한테 소위 이제 흘려주고 자, 만약에 본인이 수령하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본인에게 등기로 보통 이제 이걸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사관이 갔을 때 보통 이제 본인에게 이걸 전달을 하는데 수사관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유선으로 어떤 출석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어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지 이렇게 인편으로 가는 경우는 드문데 그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인편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그 총무비서관실의 어떤 해명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수령할 수 없다?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저는 이 공조본에서 그냥 민원 접수실에 접수하고 오면 될 일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됐었을 때 그 소추안에서 국회 대리인이 어떤 김민기 사무총장이 당시에 대통령실 민원 접수실에 접수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대통령이 직접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실에 접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또 너무 좀 수사를 회피하는 어떤 뉘앙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건 수사가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회피한다고 언제까지 회피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요. 저는 신속하게 변호인 선임이 좀 덜 돼서 아직 안 돼서 아직 조사를 못 받으신다고 하는데 네. 일단 변호인 단 전체다가 꾸려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 두세 명이라도 저는 변호인이 꾸려진다고 한다면 아니 한 명이라도 꾸려진다고 한다면 빨리 출석을 해서 1회 조사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차례 아마 조사가 예정돼 있으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 빨리 받으시는 게 수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